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시화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사와 인생사의 모든 화는 입에서 나옴을 뜻합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마디의 말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반드시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는지 알아보시죠. 나를 잘 되게 하는 말, 나를 망치게 하는 말. 이 책에는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말 습관 51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요. 일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시죠.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기적을 만나실 겁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첫인상을 결정한다. 사람에게 있어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첫인상은 3초에서 5초 사이에 결정된다고 한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첫인상은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전체가 다 좋아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 전체를 다 부정하게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첫인상은 좋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첫인상은 좋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이런 첫인상에 관한 한 사례다.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멋진 옷과 보석으로 한껏 멋을 냈고 실내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30대 중반의 멋진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한 드레스와 최고급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가락마다 다양한 보석 반지가 불빛에 반짝였고 손목에도 각종 보석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미모 역시 뛰어났다. 사람들의 눈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이기에 보석으로 온몸을 칭칭 감았을까?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여자인가 보네. 어디서 온 여자일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잔데. 부럽다, 부러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그러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이었다. 한 아이가 갑자기 뛰어가더니 장식해 놓은 얼음 조각상을 밀치고 말았다. 그때였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미모의 여성이 소리쳤다. 야, 이놈아, 그렇게 해서 박살 나겠니? 그러자 큰 소리에 놀란 아이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아니, 뭘 잘했다고 울어? 시끄럽게? 뚝 그치지 못해? 그녀는 놀라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다시 거친 말을 퍼부었다. 결국 파티장은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여자의 태도에 당혹스러워했다. 겉보기에 참으로 멋진 여자 입에서 어떻게 저런 상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두 귀를 의심하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완전 거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했는데 그 말도 취소해야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좋게 보던 사람들도 평가를 다시 내렸다. 무식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졸부가 되어 돈으로 온몸을 치장했다고 여겼다. 그녀의 거친 말과 행동에 좋았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당사자인 그녀뿐이었다. 여자는 테이블을 옮겨가며 사람들에게 아는 척했으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미지는 곧 재산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여자는 뛰어난 미모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내면은 거칠고 투박했다. 그 결과 좋았던 이미지마저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반대로 볼품없는 외모에 값싼 옷을 입어도 말에 교양이 넘치고 행동이 바르면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멋진 외모와 보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이다. 그러니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하고 행동 거지에도 흐트러짐이 없어야겠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 말을 교양 있게 하고 행동이 바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저절로 상승한다. 반대로 말을 천박하게 하고 상스럽게 행동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품격 있는 언행을 습관으로 들이면 적어도 자신의 이미지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한 말이 씨가 되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입버릇이라는 말과 비슷한 어감이다. 좋은 입버릇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만 나쁜 입버릇은 화를 자초하는 아주 고약한 습관이다. 사람들이 겪는 화 중에 설화는 가장 보편적인 화로서 입을 함부로 놀려 생긴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설화를 많이 겪는 것은 진중하지 못해서다. 입이 무거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설화를 겪지 않는다. 입단속을 잘하기 때문이다. 입은 축복의 문이 되기도 하지만 죄악의 문이 되기도 한다. 축복의 문이 되느냐, 죄악의 문이 되느냐는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 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내기 위해 잔머리를 굴렸다. 아버지는 아이의 말대로 돈을 줄 때도 있었지만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 너는 어디다 돈을 쓰기에 툭하면 달라고 하느냐? 돈은 아껴서 써야지 함부로 쓰다가는 나중에 거지가 된다. 그러면 아이는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대꾸했다. 아버지, 돈이 꼭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요. 당장 돈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이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버지는 목숨을 끊겠다고 말하자 말로는 강하게 하면서도 혹시나 아들이 잘못될까봐 돈을 쥐어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툭하면 목숨을 끊겠다고 말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아이에게 자살은 용돈을 타내기 위한 고약한 수단이었다.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고민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을 괴롭혔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모 없이 혼자서 자란 아이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제멋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다. 사람들은 아이를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기에 이르렀다. 저런 못된 것 같은 이라고 어쩜 저리도 버릇이 없을까?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지요. 아이가 가엾다가도 고약하기 짝이 없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거리에서 시민들과 얘기를 하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저격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고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얼마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청년의 아버지가 생전에 툭하면 자살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듯 그도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무정부주의자인 레온 촐고츠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입버릇처럼 하는 고약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나아가 자식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좋은 말의 씨를 심느냐, 나쁜 말의 씨를 심느냐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신이 뱉은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허공에 뜬 풍선과 같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렇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늘 책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말만 하라.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그냥 대충 하는 말과 정성을 들여서 하는 말은 듣는 입장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전자는 의례적인 말로 들리지만 후자의 경우는 진심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글도 마찬가지다. 정성이 들어간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은 읽는 순간 차이가 느껴진다. 정성이 들어간 글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읽혀 진한 감동이 전해지지만 정성이 없는 글은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파리의 센강을 가로지르는 미라보 다리는 문학 작품에 자주 등장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다. 특히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 미라보 다리는 미라보 다리를 더욱 감성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미라보 다리는 그 자체로 이미 문학이며 감수성이다. 이 낭만적인 다리에 팻말을 목에 걸고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다. 목에 걸린 팻말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모금함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사가 미라보 다리를 지나다 그를 보게 되었다. 신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종이를 쓰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신사의 물음에 거린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작해야 10프랑밖에 안 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신사는 목에 걸고 있는 팻말을 벗어달라고 한 뒤 무언가를 써서 다시 건네주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종일 10프랑밖에 받지 못하던 그가 신사가 다녀간 뒤로는 5배나 넘는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한 달 뒤 신사가 거린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그랬더니 거린은 신사의 손을 잡고 감격해서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다녀가신 후로 수입이 50프랑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대체 선생님께서 뭐라고 써놓으셨기에? 거린의 물음에 신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팻말에 써놓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대신 봄이 오는 것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바꿔서 적었을 뿐입니다. 신사의 말에 거린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거린이 써놓은 글은 나는 불쌍하게 태어났으므로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신사가 써준 글에는
나도 멋진 봄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희망이 비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봄의 멋진 풍광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보고 싶을까 하는 인간적인 연민을 강하게 작동시킨다. 이 강한 연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역동적인 말과 글은 이처럼 힘이 세다. 울림이 크고 깊다. 진심을 담아 하는 말과 글은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겠다. 아, 다르고 다르다 라는 말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갖는 힘이 다르다. 상대에게 주는 이미지도 다르다. 그런 까닭에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것은 곧 자신에게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큰 힘이 되는 까닭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말의 힘.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다. 잘 되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르다. 예의가 바르고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바른 인성을 갖추었다. 좋은 품성과 재능을 잘 살린 덕에 성공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어릴 때는 버릇이 없어 막말을 일삼고 싸움은 기본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예사였지만 좋은 사람과 어울리며 개과천선하여 성공한 인물들도 있다. 될성 부른 나무가 아니라고 손을 놓아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한 인생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막말과 거친 행동을 일삼는 사람 마음에게도 선의 에너지는 있는 법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어느 마을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은 입만 열었다 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쏟아져 나왔다. 거친 행동으로 싸움을 밥 먹듯이 하여 학교에서는 이미 문제아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누구도 소년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교사들도 고개를 흔들며 진저리를 쳤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교사가 부임해 왔다. 동료 교사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는 자신이 소년을 가르쳐 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다들 입을 모아 그를 말렸다. 마음은 알겠지만 상처만 입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동료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이런 완강한 태도에 동료 교사들은 콧방귀를 뀌며 곧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것이라고 빈정거렸다. 그는 소년을 유심히 관찰하며 서서히 다가갔는데 그럴수록 소년은 완강히 저항했다. 절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른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저를 벌레 보듯 했다고요. 이처럼 짜증을 내고 막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그는 소년에게 자신의 관심을 적극 보여주었다. 소년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곧장 생각을 바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다. 소년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구는데도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소년의 말을 듣고 그는 감격해서 대답했다. 그건 말이지. 너는 내 소중한 제자라서 그렇단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단다. 너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단다. 그의 말을 듣고 소년은 울면서 말했다. 선생님, 저처럼 못된 아이를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욕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는 소년의 말을 듣고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알겠지? 네, 선생님. 그날 이후 소녀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막말을 일삼던 입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쏟아져 나왔으며 싸움도 하지 않았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다. 그 결과 소녀는 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훗날 그는 법을 공부하여 판사가 되었는데 정치에 입문하여 뉴욕시장과 상원의원을 각각 2번이나 역임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링컨과 경쟁을 벌였지만 패한 뒤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어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갔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슈어드다. 욕설과 막말, 싸움을 일삼던 문제아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라. 소년 시절의 윌리엄 슈어드 같은 인물이 주변에 있지 않은가? 만약 그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미래를 활짝 여는 꿈의 길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만물의 으뜸인 것은 생각하는 데 있고 그 생각을 현실로 실현하는 데 있다.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인내로서 가르치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그렇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잘못된 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까닭이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은 엄청난 힘을 갖는다. 사과씨를 심으면 자라서 사과나무가 되지 배나무가 되는 법은 없다. 말도 마찬가지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말 속에는 씨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말을 하면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내가 친절한 말을 하면 친절한 말이, 악담을 하면 고스란히 자신에게 다 돌아온다. 이방원이 이방석 등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이성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함흥으로 떠난다. 태종이 된 이방원은 권력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해서는 안 될 천륜을 저버렸다. 권력이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참으로 무섭고 달콤한 유혹이다. 태종은 페류나가 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조정의 대신들을 함흥으로 보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으나 이성계의 분노는 여전했다. 이때 태종의 친구인 성성린이 나서서 말했다. 전하, 소신이 상왕 전하를 찾아뵐까 합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럼 그대가 아버님께 다녀오시게 잘 부탁하네. 성성린은 베옷을 입고 함흥으로 갔다. 함흥에 도착한 그는 길손처럼 꾸미고 말에서 내려 유숙하는 척했다. 마침 이 광경을 본 이성계가 사람을 보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이성계가 보낼 사람이 다가와 연유를 묻자 그는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유숙하려 한다고 답했다. 결국 이성계는 그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성성린은 몰래 미소를 흘렸다. 이성계가 그에게 물었다. 그래,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한양에서 왔습니다. 한양에서 왔다는 말에 이성계는 반가워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끝에 성성린이 부자 관계는 천륜인데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이성계가 대노하여 말했다. 내 이놈, 방원이를 위해 나에게 온 것이냐? 아닙니다. 성성린이 사색이 되어 말했다. 자칫하면 이성계의 칼에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이놈이 그래도 거짓을 고해? 이성계의 서슬에 놀란 성성린은 덜덜 떨며 말했다. 맹세코 아닙니다. 만일 소신이 그런 목적으로 왔다면
소신의 자손은 반드시 눈이 멀 것입니다. 성성린의 단호한 말에 이성계는 노여움을 풀었다. 이후 이성계는 아들 방원을 용서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성성린의 아들들은 모두 눈이 멀었다고 한다. 성성린이 다급하여 한 말이 씨가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이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처럼 말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려서 하는 것 역시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갖는다. 그 힘을 바로 쓰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으나 자칫 잘못 쓰는 날에는 비수의 칼날이 되어 상처를 준다. 그 상처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하기도 한다. 말의 힘을 바로 써서 상대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살아있는 말만 해야 할 것이다.